1993년 4월 19일 오전 11시 무장 타령을 한 군인이 종로구 해화동에서 총기를 시민들 향해 난사하게 되고 인질 난동극을 벌여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바로 해화동 무장 타령 총격 난동 사건입니다. 오늘 낮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는 무장 탈영병이 총기를 난사하면서 인질 난동극을 벌여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백주 대낮에 벌어진 이 난동으로 민간인 7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1993년 4월 19일 새벽 5시 30분경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제15 보병사단 전차중대에서 복무 중이던 임채성 일병은 K1 소총과 실탄 130여 발 그리고 수류탄 22발을 탈취하여 무장 타령을 강행하게 됩니다. 새벽 5시 40분 임채성은 철원군 근남면 부근 민가에 들어가게 되고 갑자기 개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깬 주민 남씨는 무장한 임채성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총구를 들이대며 반말로 세상 살기 싫어서 나왔으니 허튼 짓 하면 날려버린다 라며 위협하게 됩니다. 임채성은 남씨의 체육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남씨의 봉고차에 남씨를 태워 서울로 가자고 요구. 차에 올라탄 임채성은 수류탄과 실탄을 차에 풀어놓으며 까딱하면 수류탄을 까버리겠다 남씨를 위협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동안 중간중간 검문소가 있었지만 전투복을 입지 않았고 검문 직전 속도를 올리는 방법으로 검문소를 통과하게 됩니다. 민간인 복장으로 위장한 임채성은 남씨의 봉고차를 타고 2시간 40분 만인 오전 9시 서울 동대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사이 남씨의 가족들은 6시 40분경 무장탈영병에게 남씨가 납치되었다고 철원경찰서에 신고, 무장탈영병의 존재를 알기까지 또다시 시간이 소요되어 결국 7시 30분이 되어서야 전국 경찰의 검문검색 강화령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무혈 입성으로 서울에 도착한 임채성은 10시 30분 비로소 검문소에 제지를 받게 됩니다. 당시 운전 중이던 남씨는 경찰이 차를 검문하기 위해 세우려 하자 남씨는 왜 차를 세우냐는 식으로 따지는 척하며 내려 손으로 뒷자리를 가리키며 신속하게 대피. 그렇게 임채성과 경찰의 총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채성은 차를 버리고 명륜동 쪽으로 도주하면서 민간인 여성을 인질로 잡아 총기를 난사하기 시작해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던 남성 2명에게 난사해 중상을 입히게 되고 또 달아나며 오토바이 배달을 가고 있던 51세 고 성주씨를 조준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합니다. 임채성은 또다시 달아나면서 가정집에 살상용 수류탄을 던지고 지나가던 가정부였던 40대 여성에게도 난사. 점점 광기는 극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낮 12시 막다른 골목에 다르자 임채성은 어린이 3명과 여성 1명을 인질로 잡고 군경과 대치하게 됩니다. 수방사 특별경호대 소속 특경대는 임일병을 정조준에 집중사격을 가했고 임일병은 양쪽 다리, 복부, 후두부 등의 중경상을 입고 생포되면서 백주 대낮 광기의 탈영병 총기 난사 사건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범인 임채성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하사관 장학생으로 고등학교 시절 군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동네에서 자주 말썽을 피웠던 임채성은 친구들과 어울려 금품을 갈취하다 구속이 되기도 했던 전력이 있으며 1992년 8월 육군 하사관 학교로 입교했지만 군에 적응하지 못했던 임채성은 하사관 교육 중 탈영하게 되고 아버지의 설득으로 자수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등병으로 다시 복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부대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임채성에게 군수 보급병의 임무를 주어 소총과 실탄, 수류탄 등을 관리하게 했는데요. 임채성은 무장타령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해 매일 탄약고를 드나들며 실탄과 수류탄을 챙겨 타령을 계획했습니다. 탈영병 총기 난사 사건이 종료되고 사건 원인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군과 경 엄청난 칼바람이 일게 됩니다. 먼저 해당 부대는 임채성이 탈영한 오전 5시 30분경 울타리를 넘어 탈영할 때 당연히 알지 못했고 이후 6시 10분 아침 점호가 시작되었을 때에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7시 20분경 탈영 소식을 부대가 처음 보고하게 되는데요. 탈영하고 거의 2시간이나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지휘 책임을 물어 당시 사단장, 군단 헌병대장을 보직해임하고 사단 참모장을 징계, 그리고 해당 중대장, 소대장, 당직사관 등 간부 4명을 구속하게 됩니다. 거기에 군의 늦은 보고 이후 수도 치안의 책임자인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칼바람이 불게 되는데요.
무장탈영병이 강원도 철원에서 서울까지 10여 군데의 군과 경찰의 검문소를 통과하는 것에 대해 직무태만 특별감사에 돌입하여 서울, 경기, 강원 3개 지방경찰청이 강도 높은 감사를 받게 됩니다. 임채성은 총상으로 중상을 입었지만 가까스로 살아나게 되었고 군사재판을 통해 무기징역을 받아 현재까지 국군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군의 병관리 소홀, 무기관리 소홀, 인원 확인 및 보고 누락으로 시작되어 경찰의 초동 조치 미흡, 안일한 검문 대응으로 조기에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을 많은 민간인 피해로까지 번지게 한 우리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임채성이 정말 더 미쳐 날뛰었다면 가지고 있던 수류탄과 실탄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민간인 피해를 발생했을 뻔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고성주 씨는 시장에서 작은 야채 가게를 하던 1남 4녀를 키우던 가장으로 이날 거래처에 배달을 가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다른 인질로 끌려다녔던 그리고 아무 죄 없이 총상을 입었던 사람들도 엄청난 트라우마와 장애로 매우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남성들은 가장으로 하루 벌어 하루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엄청난 지장이 왔고, 여성들은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 역할을 못할 지경이었으며, 당시 인질이 되었던 어린이들은 정신적 충격에 빠져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 군은 아직도 우리가 알기 모르게 상상하지 못할 사건과 사고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우리는 그러한 문제의 뿌리를 근절하지 못한다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군의 총기 사고는 또다시 우리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군 역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꼽히는 해화동 총기 난사 사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선 안 되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